안녕하세요, 노로이너입니다. 오늘은 테슬라 모델 3 차량 갖고 나가는데요. 반자율 주행에 대해서 한번 테스트도 해보고 그리고 영상도 올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지금 또 한 테슬라 모델 3 운행하고 있는 지가 지금 한 달 반 정도 되고 있는데요. 한 달 반 정도 지내면서 느꼈던 점들, 반자율 주행, 오토 스티어 기능에 대해서 느꼈었던 것들, 벤츠와의 차이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갈 수 있는 거리가 461km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이너스 11도이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출발하려고 조금 이제 앞에 오다가 영상 찍는데요. 이제 출발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과연 몇 킬로 가고 몇 킬로가 빠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456km 이걸 누르면 79% 있는데요. 456km 갈 수 있다고 나왔습니다. 풀 충전을 하게 되면 뭐 공식적인 거리는 528km로 나오는데요. 100% 충전했을 경우에요. 근데 뭐 조금 더 늘어나서 뭐 한 550km 정도 내외로 충전 갈 수 있는 거리, 가용거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는 지금 벤츠 EQC도 타고 있는데, 벤츠 EQC를 타고 있을 때보다 훨씬 더 그런 점은 있어요. 어떤 점이냐면 가용거리가 멀리 가기 때문에 훨씬 더 마음의 편안함이 있습니다. 550km 이 정도까지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의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또 돌아올 수도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벤츠를 탈 때는 거의 보통 하루에 한 번 정도씩 계속 충전을 했어요. 뭐 물론 많이 남아있는 상태, 50% 정도 남아있는 상태일 때도 계속 충전을 했었죠. 그래서 뭐 80%나 90%까지 충전을 하고 또 한 30% 사용하고 또 50% 정도 남기 전에 또 충전하고, 항상 이렇게 충전을 했었는데, 그래서 거의 매일매일 충전을 했었죠. 하지만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달 반 정도 타고 있는데 갈 수 있는 가용거리가 많기 때문에 충전을 그렇게 자주 하진 않아요. 갔다 와도 뭐 한 400km 남아 있으니까 그래도 뭐 충분히 350km 이렇게 남아 있어도 뭐 충전을 해야겠다라는 압박감은 없습니다. 그런 점들은 아주 큰 장점으로 보여지고요. 전기차를 뭐 구매를 하려고 할 때 가용거리를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그런 점들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차가 좋고 아무리 차가 뛰어나더라도 이 가용거리가 짧다면 불편사항이 많이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집밥을 먹이기 때문에 충전에 대한 스트레스는 많이 없지만, 밖에서 충전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 스트레스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가용거리는 무시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자율 주행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볼게요. 반자율 주행은 물론 명칭은 좀 다르죠. 뭐 벤츠에서 얘기하는 반자율 주행의 명칭과 테슬라에서 얘기하는 반자율 주행의 명칭은 다르지만, 그냥 뭐 통틀어서 반자율 주행이라고 얘기할게요. 반자율 주행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테슬라가 거의 압승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테슬라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차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 스티어를 작동하게 되면 이 차선에 이렇게 파란색 선이 이렇게 가해집니다. 그래서 나는 이 차선을 지금 인식하고 있고 이 차선으로 가겠다 라고 이렇게 인식이 되어지는데요. 이 점이 아주 좋습니다. 저는 그 이유는 뭐냐면요, 굉장히 이거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 선을 이용해서 내가 시각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얘가 잘 가고 있구나, 얘가 차선을 잘 잡아서 가고 있구나, 그거를 보면서 그냥 이 믿음이라고 그럴까요? 안정감이 든다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벤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차선은 없어요. 그냥 이 가이드라인 같은 게 없기 때문에 그냥 가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점은 또 하나 뭐가 있냐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 정말로 아주 잘 잡아요. 차선도 굉장히 잘 잡고 그 차선의 정중앙을 잘 잡고 갑니다. 근데 벤츠 같은 경우는 조금 약간 흔들거려요. 어느 지역을 가거나 뭐 이렇게 약간 뭐 울퉁불퉁한 곳을 가거나 이렇게 된다면 약간
흔들거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불안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좀 핸들도 묵직하지가 않고 약간 가볍게 살살살살 돌아가기 때문에 이거 풀리는 건가? 약간 이런 약간 마음의 불안함이 살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잡아줘야 안정감이 든다라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차선이 약간 희미한 곳 이런 곳들은 벤츠에서는 아예 잡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는 희미한 곳도 거의 다 잡아요. 그래서 그 라인을 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얘가 인식을 해서 이 라인대로 잘 가고 있구나 이런 믿음감이 확 생깁니다. 그리고 꼭 라인이 아니더라도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 차가 가는 여기가 지금 이 차가 다니는 이런 도로구나 라고 인식을 하면 어느 정도 그거를 자기가 차선으로 자기가 잡아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반자율 주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벤츠 같은 경우에는 차선이 없으면 아예 작동 자체가 되지가 않죠. 그런 점들도 굉장히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지금까지 타면서 느낀 점은 정말로 테슬라 쪽에서는 이 반자율 주행 정말로 최고라고 생각은 됩니다. 자, 그러면은 반자율 주행을 한번 오토 스티어를 한번 시행해 보겠습니다. 자, 밑으로 두 번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바로 시작이 되죠. 현재 여기에 보이시는 거는 크루즈 컨트롤입니다. 87로 되어 있는 건 크루즈 컨트롤이고요. 그 옆에 운전대 표시 이 불이 들어오면 지금 반자율 주행이 이제 됐습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반자율 주행이 바로 실행이 되면 이렇게 파란색 선이 들어옵니다. 자, 다시 한번 취소하고 다시 해볼게요. 자, 취소됐고요. 자, 다시 더블 클릭을 하면 자, 바로 이렇게 파란색 불이 들어오고 위에 크루즈 컨트롤과 파란색 운전대에 바로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설정해 놓은 그런 속도로 이제 달리게 되는데, 차선을 보면 굉장히 인식을 잘하고 있죠. 그리고 옆 차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전부 다 인식을 잘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당연히 반자율 주행이니까 다 뛰고 있고요. 자, 방금 전처럼 이렇게 뭐 살짝 이렇게 꿀렁꿀렁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자, 보세요. 자, 여기서는 뭐 아무런 이상이 없죠. 하지만 벤츠에서는 약간 좀 흔들거립니다, 이런 곳에서. 그래서 다시 핸들을 약간 잡으려고 하는 약간 그런 의지를 보여지는데, 테슬라는 뭐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지나갑니다. 그런 점들이 아주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핸들을 잡아달라고 이렇게 메시지가 뜹니다. 자, 잠깐 보실게요. 커브도. 자, 옆에 차선들 뭐 그리고 뭐 사람이 지나가면 오토바이든 사람이든 뭐 이렇게 다 표시창에서 인식을 해주고 있죠. 라인을 이렇게 잘 잡고 이 라인만 보고 있어도 정말로 잘 간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 하지만 테슬라도 단점이 좀 있기는 있어요. 뭐냐면 품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단점이 있습니다. 뭐 단차는 뭐 워낙 다들 알고 있는 것들이라서 뭐 다들 그냥 잘 넘어가죠. 저도 마찬가지로 뭐 단차가 그렇게 뭐 크게 신경이 많이 쓰이진 않더라고요. 뭐 살짝 조금씩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들이 뭐 심각하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뭐 안에 들어와 있는 내장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품질이 약간 안 좋다라는 점들은 있습니다. 이제 뭐 벤츠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좋은 품질을 사용하고 좋은 것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또 이제 더 그렇게 느껴지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안에 뭐 인테리어적인 거나 뭐 그런 거는 뭐 개인 취향이겠지만, 뭐 안에 들어가는 뭐 자재들 이런 것들은 확실히 벤츠 EQC를 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사용되는 자재들이 훨씬 더 고급 자재들이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약간 외풍도 좀 있어요. 그래서 바깥에서 들어오는 바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아까도 보셨듯이 마이너스 11도, 그러니까 추운 겨울이죠. 바람이 어디선가 솔솔솔솔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달리게 되면 히터를 틀지 않으면 조금 달리면 좀 추워집니다. 벤츠 같은 경우에는 한번 살짝 데펴주기만 하면 그 온도를 어느 정도까지 계속 갈 수 있고, 앉아서 가는 히팅으로 그 따뜻함으로 충분히 갈 수 있어요. 근데 테슬라는 외풍 때문에 꼭 이거를 어느 정도 틀어줘야 한다는 점, 그거는 좀 다른 점이죠.
자, 그리고 또 다른 점은 약간 운전에 다른 점들이 좀 있어요. 벤츠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그냥 약간 중후한 느낌이죠. 운전도 그러니까 좀 안전감이 좀 있고 좀 약간 그냥 뭐 클래식한 느낌이에요. 그런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스포티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약간 스포츠카를 타는 듯한 느낌처럼 다가오고 좀 굉장히 재밌어요. 운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테슬라의 운전을 아주 잘 즐기면서 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아마 다들 놀이공원 가셔서 범퍼카들은 다 타보셨을 거예요. 범퍼카를 타서 운전대를 잡고 밟으면서 운전대 돌리면 아주 묵직한 느낌이 있죠. 운전대 느낌이. 그래서 핸들을 살짝만 꺾으면 꺾는 대로 이렇게 회전을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벤츠는 약간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전기차여도. 하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마치 범퍼카를 운전하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 정도로 묵직하고 정말로 아주 스포티한 느낌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아주 운전이 재밌어요. 제 와이프 같은 경우에도 벤츠를 운전할 때는 그냥 편안하게 운전하는데 테슬라를 운전할 때는 좀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테슬라 운전하는 거를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테슬라의 장점이 있죠. 테슬라의 장점은 바로 OTA라는 거에 있습니다. 아주 뛰어난 그런 점인 것 같아요.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다 보니까 계속 차가 성능이 계속 업그레이드 돼요. 지금 또 새로운 업그레이드가 있는데 아직 받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 업그레이드를 받게 되면 차의 기능이 향상이 되고 또 새로운 기능들이 생기고 또 가용거리도 더 늘어나기도 합니다. 이런 점들이 아주 훌륭한 기술력이라고 보여집니다. 벤츠 같은 경우에는 업그레이드를 받게 되거나 아니면은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 받기 위해서는 바로 들어가야죠. 센터에 들어가서 업데이트를 받거나 그렇게 해야 하지만 모델 3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와이파이가 연결되는 곳 또 아니면은 인터넷이 연결되는 곳에서 그냥 업데이트 받으면 바로 차의 기능이 향상됩니다. 우리가 핸드폰 OTA를 통해서 핸드폰도 업데이트를 받죠. 핸드폰도 업데이트를 받게 되면 새로운 기능들이 또 생겨나고 아이콘들이 바뀌기도 하고요. 그렇듯이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그거는 차량이 아니라 무슨 기계를 만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즉 핸드폰을 아주 큰 핸드폰 전자장치를 만진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업데이트 받으면 차가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새로운 기능들이 생기니까. 지내면서 더 장점과 단점이 있는 것들을 또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 반자율 주행, 그리고 또 가용거리가 얼마만큼 줄어들고 얼마만큼 늘어나는지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실제 주행을 한 키로수가 정확하게 줄어드는지 아니면 더 줄어드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영상을 올릴 테니까 또 잘 지켜봐 주시고요. 영상 잘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